16번부터 20번은 여러분 사회제재가 나와 있을 거고요. 자, 여기는 여기 딱 보니까 큰 따옴표가 현실요법이 나와 있는 게 딱 보인다. 작은 따옴표가, 그죠? 그럼 이건 뭔가 개념일 거란 말이야. 눈팅을 살짝 해놓고 문제를 읽으러 가면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보자.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으니까 이거는 다 읽고 나서 마지막에 풀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읽으니까 다른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됐어. 그럴 때 읽어도 된다 했죠. 그리고 선지를 주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2단으로 끊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얘네가 겹치지 않을 거거든요. 각 선지별로. 그러니까 앞에 게 틀리면 대체적으로 그냥 다 틀려요. 겹치지가 않기 때문에 크게 한 두 개, 앞에 게 두 개가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앞에 것만 읽어도 답을 바로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7번은 우리 늘 보는 일치어부 물어보는 문제제. 일치어부 물어보는 문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소개팅하고 가면서 제시문 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지 예측하면서 읽어라 했죠. 딱 보니까 대립되는 짝이 나오네. 약한 욕구, 강한 욕구. 여기도 욕구.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쓱 눈팅하고 왔던 현실요법이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건 읽으면서 풀 거라 했죠. 강한 욕구, 약한 욕구, 그리고 현실요법이 나왔을 때 문단별로 지우면서 가자. 자, 18번은 기억의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항상 이렇게 밑줄 그은 부분이 나오면 그 밑줄 그은 것만 보지 말고 그 문장 전체를 봐라 했지. 자, 이 경우 현실요법에서는 힘의 욕구를 북돋아 자기 주장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이 경우가 대용 표현인 거야. 앞에 나온 말을 대신해서 알려주는 말인 거예요. 그럼 이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알아야 구체적인 방법, 사례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 앞에서 이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찾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를 여기서 골라봅시다. 자, 그리고 19번은요. 딱 봐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야. 욕구 강도가 나오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5가지 기본 욕구 측정 항목이라고 되어 있고 욕구 강도 A, B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개념을 적용하거나 어떤 현상을 적용하거나 혹은 어떤 철학자가 나온다면 그 철학자의 견해를 제시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먼저 선지를 통해서 낯선 단어가 나오는지 어떤 특정한 철학자의 이름이 나오는지 이런 거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를 딱 보니까 작은 따옴표가 막 되어 있잖아. 독서에서 작은 따옴표가 되어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개념. 독서의 작은 따옴표는 개념, 소설에서 작은 따옴표는 인물의 이름이거나 특정 구절, 시에서 작은 따옴표는 시어나 식구, 그죠? 그래서 문학에서는 작은 따옴표 되어 있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굵은 표시로 체크가 되어 있을 거고 독서에서는 대체적으로 개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시문에서 그 개념들을 찾아주면 좋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즐거움의 욕구, 힘의 욕구, 생존의 욕구, 자유의 욕구, 그리고 사랑의 욕구. 아까 19번에서 5가지 기본 욕구라고 했거든요. 딱 몇 개네요? 5가지네요. 그렇지. 그럼 이 5가지가 제시문 안에 나오겠지? 이것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여기에 이게 그러니까 이 5가지 중에 하나씩 짝짓기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자, 20번은 어휘 문제니까 먼저 하고 갑시다. 자, 뭐뭐 했다고 제안했다. 뭐뭐 했다고 의견을 내놓다. 되죠? 이 단어 안에 끼워 넣어보라 일단. 그냥 단어와 단어만 무턱대고 1대1 응시키지 말고 이 문맥 속에 이 뜻을 집어넣어 보라 했어요. 어떤 지위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지위가 자라서 커지는 거가. 아니죠. 뭔가 틀린 거 2번이네. 자, 도달하다라는 거는 어떤 목표에 다다르거나 수준에 다다르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라서 커지는 거는 성장. 자, 자신이 선호하는 거, 좋아하는 거. 되죠?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다. 자신을 낮춰서 수용하다. 되지? 널리 활용되고 있다. 널리 이용되고 있다.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단어를 넣어가지고 그 뜻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부터 가자. 아까 봤던 현실요법 바로 나오고요. 인간의 5가지 기본 욕구도 바로 나옵니다. 자, 현실요법은 상담 이론이자 상담 기법이래요. 인간의 5가지 욕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이론에서는 개인의 모든 행동은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다. 목적 나왔지?
자, 근데 선택을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5가지 기본 욕구를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타협 조절해서 새로운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제안을 했대요. 이게 지금 현실요법인 거예요. 자, 그러면 17번에 현실요법이 나오는 17번에 3, 4, 5번만 보면 되는 거야. 다른 건 지금 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17번에 4번 확인하실 수 있죠. 인간은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금방 스스로의 선택을 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5번도 지울 수 있죠. 기본 욕구들을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타협 조절한다. 라고 얘기했다. 그럼 17번에 4번하고 5번 정확한 근거를 딱 찾으시고요. 자, 두 번째 문단으로 가자. 이제 여기서부터 5가지 욕구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이 문단을 읽고 우리가 몇 번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19번 문제를 옳지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5가지 욕구가 나올 거다. 자, 첫 번째는 생존의 욕구. 생존의 욕구. 자, 삶을 유지시키려는 거, 사회 규칙이나 상식을 지키려는 욕구, 필요한 것을 아끼려고 모으려는 욕구, 이런 것들이 다 생존 욕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 욕구가 강한 사람은 건강과 안전을 중요시한다. 특징. 자, 그 다음은 사랑의 욕구. 사랑하고 나누며 함께 하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사람을 잘 돕고 사랑을 주고, 근데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 힘들어지기도 한다. 자, 그 다음은 힘의 욕구. 경쟁에서 성취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래서 직장에서 성공과 명예를 중시하거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지시하는 일을 잘한다. 자, 그 다음에는 자유의 욕구.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구. 자, 그래서 상대방을 구속하는 것도 싫어하고 자신을 구속하는 것도 싫어해요. 상대방에게 관대하고 혼자 하는 걸 좋아하고 적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즐거움의 욕구. 새로운 것을 배우고 놀이를 통해 즐기고 싶어하는 욕구. 취미생활을 즐기고 긍정적이고 호기심이 많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거 잘 보면서 나는 어떤 욕구가 강한 사람인가. 나중에 점수표를 한번 매겨봐도 재밌겠지.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아 19번을 바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에 이제 또 현실요법이 나올 거니까 여기서 5가지 욕구의 개념은 다 나온 것 같거든요. 자, 그럼 19번으로 가보자. 자, 가보세요. 자, 남의 지시와 잔소리를 싫어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싶어한다. 자, 여기 아까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고 싶어한다. 이따가 그럼 가는 자유의 욕구. 욕구를 연결시키셔야 되겠죠. 자, 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짚어주고 내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어한다. 자, 지금 여기 경쟁에서 성취하고 싶어하고 지시하는 일이 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에 들어갈 거는 힘의 욕구. 겠네요. 자, 다는 친구와 기꺼이 시간을 보내고 친절을 베푸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했으니까 아까 여기 나누는 거를 좋아하는 거. 사랑의 욕구가 될 거고요. 라는 큰 소리로 웃는 걸 좋아하고 여가 활동을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걸 좋아하고 취미 활동을 즐기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즐거움의 욕구. 자, 마는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려고 한다. 건강이죠. 저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그럼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는 생존의 욕구. 자, 이렇게 짝짓기가 딱 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19번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 자, A는 지금 즐거움의 욕구가 1이에요. 힘의 욕구가 4예요. 그러니까 힘의 욕구가 더 세지. 자, B는 힘의 욕구가 1이고 생존의 욕구는 5예요. 그러니까 힘의 욕구가 더 약하죠. 자, 힘의 욕구에 대해서 A는 얼마입니까? 4요. B는요? 1요. 그러니까 틀렸네. A가 힘의 욕구가 더 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3번 틀렸네. 자, A하고 B, A의 자유의 욕구 5, B의 자유의 욕구도 5. 매우 강하다. 자, A의 사랑의 욕구는 5, 즐거움의 욕구는 1. 더 강한 거 맞아요. B의 즐거움의 욕구는 3, 사랑의 욕구는 1. 더 강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는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고 막 길어가지고 어려운 거 했는데 문제를 어디서 풀어야 되고 핵심이 뭔지만 파악하니까 되게 금방 빨리 해결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단으로 가봅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현실요법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했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떠올려 본다면 인간을 5가지 기본 욕구를 제시하면서 개인의 모든 행동을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택한다고 본다 했잖아. 그러니까는 뭐
내가 하루에 10시간 공부한다. 뭐 이런 것들도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니 5가지 욕구에 대입하면 다 된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 어떻게 한다 했지?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타협하고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 했지. 그럼 그 내용에서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자, 이 5가지 욕구의 강도가 개인마다 달라. 그래서 아까 17번 문제 할 때 A하고 B, 19번 문제 할 때 A하고 B의 욕구 각도가 다 달랐잖아요. 그래서 행동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고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현실요법은 우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다는 거지. 그럼 순서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가 나왔어요. 내담자가 이렇게 별 달려 있다는 건 뜻이 있다는 거죠. 제일 밑에 보면 조그만한 글씨로 뜻이 있다. 상담실 따위에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인 거죠. 자,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한 다음, 자, 아까 약한 욕구, 강한 욕구 문제에서 봤던 거 기억나시죠? 자, 약한 욕구는 북돋워 주거나 너무 강한 욕구들은 타협과 조절을 통해서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한다. 자, 반복해서 나오면 중요한 거라 했다.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도 타협과 조절을 통해서 새로운 선택을 한다 라고 했었거든요. 반복돼서 나오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줄 거예요. 자, 사랑의 욕구가 강하고 힘의 욕구가 약한 사람. 타인의 부탁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거절을 못해서 괴로워한다. 그럼 이건 문제점이 생긴 거지. 그러면 자, 아까 약한 욕구를 어떻게 해주라 했죠? 강하게 해주라 했잖아. 그러니까 힘의 욕구가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힘의 욕구를 복돋아서 자기 주장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까 강한 욕구는 조절과 타협을 통해서 새로운 선택을 하게 하라 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선호하는 것을 우선에 방해하고 불편하고 이런 게 때문에 이거를 조절해서 자기 주장을 강조하기보다는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의견을 수용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게 한다. 자, 이렇게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이 나왔으니까 18번 가시면 되죠. 자기 주장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게 2번이죠. 그치? 그래서 이건 금방 찾으실 수 있었을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요 세 번째 문단을 가지고 우리가 17번에서 지울 수 있는 게 이제 또 두 개가 나오지. 아까 강한 욕구, 약한 욕구 나왔잖아요. 약한 욕구를 강한 욕구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약한 욕구는 어떻게 해주고? 복돋아주고, 강한 욕구는 타협과 조절을 통해서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한다. 자, 그러니까 대체한다 하면 틀렸네. 답 바로 나왔네. 자, 그리고 금방 욕구가 강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행동 양상을 다르게 한다라고 했다. 그죠? 그러니까 17번에 2번도 지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단으로 가보자. 자, 이런 현실요법은,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여러분아 16번 말고는 다 풀었죠. 그러니까 마지막 문단은 안 풀고 16번으로 바로 가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16번 일단 바로 가볼까요? 자, 1번 이론의 주요 개념을 밝히고 현실요법의 개념 얘기해주고 각각의 욕구들의 개념 얘기해줬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다. 아까 금방 뭔가 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해가지고 예시 나왔네. 그럼 16번에 1번이 맞는 거네. 그럼 마지막 문단 안 읽어도 다 끝났네. 이렇게 시간을 단축하시고, 그럼 나머지 선지들이 왜 틀렸는지를 한번 보고 나서 마지막 문단까지 갈게요. 자, 이론을 장점을 밝히거나 한계를 덧붙인 거 없고, 사회적 배경이나 발전 과정 없고, 대조 없죠. 자, 이론의 주요 개념을 여러 유형 5가지 유형 욕구로 나눈 것은 맞아요. 근데 추가할 새로운 유형을 소개하는 건 이제까지는 다 없었고 마지막 문단에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틀렸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을 한번 가보자.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는, 이제 문제는 다 풀었지만, 자, 현실요법은 타인의 욕구 충족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요법의 목적일 거고. 자, 이는 내담자가 외부 요인에 의해 통제되는 존재가 아니라, 선생님이 늘 A가 아니라 B 하면 문제의 오답으로 잘 나온다 했지. 잘 봐놓으시고.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주체라고 보는 관점을 기반으로 해서 심리상담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했어요. 자, 그래서 아까 17번에서 못 집었던 선지 마지막 하나까지 해결하면 끝날 겁니다. 17번에서 3번. 외부 요인에 의해 통제되는 존재가 아니라 했었다. 그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 제시문은 앞부분에 있기도 했었고 내용 자체도 크게 어렵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잘 맞추셨고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제시문을 좀 많이 틀렸대. 과학 지문이어갖고, 그치? 과학기술 지문이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제시문은 이제 과학 지문하고 그리고 나서 청소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과학 지문과 그 과학 기술의 원리를 적용해 놓은 기술을 같이 융합한 거야. 우리 집에 청소기, 다이슨 청소기 같은 거 많이 쓰잖아. 그지? 그 청소기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문제를 먼저 한번 훑어봅시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언뜻 그래프 같은 게 일단 보이는 게 보이실 거고요. 자, 21번 마찬가지 일치 여부 물어보는 문제니까 소개팅 간단하게 하고 가면 되지. 근데 여기 보니까 자유소용돌이, 강제소용돌이. 소용돌이 안에 포함되는 아이들이겠죠. 자, 분체 분리기 나오고요.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선생님들 얘기하지만 과학기술 지문은 개념과 원리가 중요하다 했지. 근데 그 원리를 나타내는 문장 형식이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뭐뭐 할수록 뭐뭐 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고체처럼 해가지고 예를 들어준 거지. 이렇게 예시 잘 보시고. 자, 뭐뭐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조건이겠죠. 자, 그래서 소용돌이가 나올 건데 자유소용돌이하고 강제소용돌이를 구분해야 되는구나. 다이소에서 바구니 2개 딱 사가지고 얘네 안 섞이게 딱 분류해 놔야 돼요. 그리고 조건 같은 거 나오면 잘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셔야겠고요. 자, 22번은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두 번째 문단에 있어요. 자, 밑줄 그어져 있으니까 그 문장 전체를 몰랐는데 문장이 되게 길더라고요. 물의 압력이 낮아지면 가운데가 오목한 소용돌이가 만들어진다 했거든. 이 부분이 나왔을 때, 자, 물, 그러니까 뭐 원심력, 압력 이런 얘기들, 반지름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이런 걸 잘 보고 문제 푸시면 될 것 같고. 자, 23번은 니은을 통해, 니은도 마찬가지 두 번째 문단에 있었습니다. 자, 각 속도가 똑같아져서 마치 팽이가 돌듯이 물 전체가 고체처럼 회전한다. 고체처럼이라는 말 아까 21번에서도 봤단 말이야. 같은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나 봐요, 지금. 자,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 했는데 지금 각 속도라든가 뭐 강제 소용돌이, 자유 소용돌이 반복해서 나오고 원주 속도도 나오고. 그러면 지금 각 속도나 원주 속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니은을 이해해야 되겠구나. 자, 그리고 24번 또 디귿이 나온다. 자, 디귿은 세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태풍의 소용돌이. 를 이해할 때 ABC에 들어갈 거. 자, 지난번에 이렇게 괄호가 나오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학교 내신 문제에 모의고사가 들어갈 때 선생님들이 이거를 응용해서 내는 걸 되게 좋아하신다 했죠. 단어 하나 반대의 경우로 제시해가지고 괄호를 채운다거나 아니면 객관식 문제니까 이거를 서술형, 단답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빈칸 채우게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 했지. 자, 그럴 경우에 보기를 간단히 읽고 거기에 들어갈 대립되는 짝을 봐라 했어요. 그럼 특정 문단에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태풍 중심 부분에 태풍의 눈이라고 하고, 태풍의 눈 많이 들어봤지? 자, A의 중심에 해당한다. 아까 봤던 자유소용돌이, 강제소용돌이. 그죠? 자, 그리고 강제소용돌이와 자유소용돌이의 경계층에 해당하는 부분을 태풍의 벽이라고 하고, 바람이 강하다, 약하다. 자, 이는 윗글 그림의 C에 해당한다. 자, C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그러면 태풍의 눈. 부분이 나올 때 태풍의 눈은 태풍의 중심 부분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다. 그지? 자, 그리고 ABC에 들어갈 말을 제시문에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25번은 그림이 나와 있어. 리을의 구조. 사이클론식 청소기의 구조라는 거죠. 우리 집에 있는 청소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제시문 안에 이 그림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리을 부분이 나왔을 때 이 그림을 글로 설명해 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나왔을 때 반드시 글하고 그림을 같이 보면서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는 연습이 되셔야 돼요.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자. 첫 번째 문단부터 가자.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경험들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서 문제를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물이 담긴 욕조의 마개를 뺐어요. 그럼 어떠지? 배수구 주변에서 물이 이렇게 회전을 하죠.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배수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속도가 0에 가깝고 마치 배수구에 멀리 있으면 회전하지 않아요. 그치? 자, 그런데 배수구 중앙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빨리 빨려 들어가더라. 속도가 빨라진다. 자,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와 중앙에 있는 경우가 대조될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이동거리, 즉 호의 길이가, 자, 호의 길이의 개념은 뭐구나?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이동거리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비율을 원주 속도라고 한다.
그래서 욕조의 소용돌이 중심과 가까운 부분에서 최대 원주 속도가 나오고, 자, 욕실에서 욕조에 물바개를 뺐을 때 그 중심에 가까운 부분이 물이 회전하는 속도가 제일 빠르죠. 네, 속도가 나오고, 그 소용돌이 중심에서 멀어져서 반지름이 커지면 원주 속도는 뭐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원주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원주 속도는 감소하는 겁니다. 자, 이 소용돌이를, 그럼 이 막에서 말하는 이 소용돌이는 어떤 소용돌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원주 속도가 뭐하는? 줄어드는 소용돌이를 자유소용돌이라고 한다. 아까 문제에서 자유소용돌이 봤던 거 기억나요? 하는데 배수구로 들어간 물은 물체의 자유낙하처럼 중력의 영향 아래서 물 자체의 에너지로 운동을 유지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지금 배수구가 나왔잖아요. 그지? 자유소용돌이랑. 그럼 21번에 2번. 배수구에서 멀어지면 아까 물의 속도는 어떻게 된다? 옳지, 느려진다 했던 거 체크할 수 있겠고요. 모두 자유소용돌인지는 모르겠기 때문에 1번 해결하실 수가 없고 나머지는 안 나온 거니까 못해요. 그지? 그냥 볼 필요가 없다. 시간 낭비예요. 자, 이와 달리 했습니다. 그럼 반대될 거잖아? 난 아까 자유소용돌이가 나왔으니까 이 문단에는 뭐 나올지 알겠는데. 그렇지, 강제소용돌이가 나오겠다. 그죠? 이게 공기를 데워지는데 너무 건조하지? 근데 춥진 않죠? 그자지. 자, 강제소용돌이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이제 자유소용돌이하고 강제소용돌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딱 구분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자, 컵 속의 물을 숟가락으로, 자, 컵 속에 물이 있지? 자, 이렇게 강하게 저어요. 그치? 자, 이렇게 젓거나 중심선을 회전축으로 하여 컵과 물을 함께 회전시키는 상황. 이렇게 컵과 물을 함께 이렇게 회전시키는 상황. 이 되겠죠? 자, 이렇게 상황을 생각해 보자. 자, 원심력 등이 작용해서 이렇게 도는 거죠. 중심의 물입자들이 컵 가장자리로 쏠린대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빨리 젓지 못하겠다. 가장자리로 쏠린대요. 자, 그렇게 해서 컵 중앙에 있는 물의 압력이 어떻게? 낮아지면서 금방처럼 가운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목한 소용돌이가 생긴다는 거지. 자, 회전이 충분히 안정되면 물 전체의 회전 속도, 즉, 각속도. 자, 각속도는 회전하는 물체의 단위 시간당 각도 변화 비율. 이 같아져서 마치 팽이가 돌듯이 물 전체가 고체처럼 회전한다. 자, 그러면 각속도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각속도가 회전 중심에서 가깝든 멀든 상관없이 물 전체가 각속도가 똑같이 회전하게 된다는 거죠. 고체처럼. 고체는 변하지 않잖아. 이렇게 회전할 때. 자, 이때 물은 했고, 그래서 중심에서 회전의 중심은 원주 속도가 0이 되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반지름에 비례하여 원주 속도가 증가하는 분포로 보인다 했습니다. 자, 아까 이와 달리라 했잖아요. 아까 자유소용돌이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원주 속도가 어떻게 됐었지? 느려졌잖아. 그런데 얘는 어때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원주 속도가 증가하네요. 그지?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강제소용돌이라고 한다. 이게 차이점이구나. 자, 자유소용돌이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원주 속도가 줄어들 건데 강제소용돌이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원주 속도도 빨라질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아까 그리고 자유소용돌이는 이렇게 배수구로 들어가고 나서도 중력의 영향 아래서 물 자체의 에너지로 운동을 유지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강제소용돌이는 물의 회전 운동을 유지하려면 에너지를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막 저었을 때는 얘가 회전을 하다가 그죠? 내가 이걸 멈추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얘네가 평평해진단 말이야. 그럼 얘네가 계속 소용돌이를 이루게 하려면 내가 계속 이거를 젓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강제의 힘이 계속해서 필요하다. 자, 두 개의 차이점이 이해가 됐다. 그지?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울 수 있는 걸 21번에서 또 지워볼게요. 강제소용돌이 금방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3번. 강제소용돌이는 금방 얘기했죠. 고체처럼 회전한다. 그지? 자, 그래서 강제소용돌이는 고체처럼 회전하고 아까 중심에서의 속도는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용기 안에 강제소용돌이니까 21번에 5번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지수야.
그지? 자,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있어야 운동을 유지할 수 있다. 아까 에너지를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자, 그리고 기억하고 니은이 나왔으니까 22번하고 24번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현아, 도현아, 지수야. 골고루 두 문제를 틀리셨거든요. 볼까? 자, 기억부터 가자. 자, 보현아 보자. 각속도가 같아져서 물 전체가 회전한다 했어요. 그지? 자, 그러면 보윤이가 22번을 몇 번 했더라? 2번, 5번? 5번이요. 자, 외부 에너지를 더 가하더라도 회전 중심의 수면 높이는 변화가 없다라고 했는데 아까 외부 에너지를 더 가하면 외부 에너지, 즉 인위적인 힘을 계속 제공해야 회전 운동을 유지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지? 자, 그리고 아까 반지름에 비례해서 원주 속도가 증가한다 했지. 그러니까 이게 힘을 가하면 얘는 속도가 더 어때지겠네? 빨라지겠죠. 그지? 그러니까 외부 에너지를 더 가하면 수면의 높이는 아까 여기 압력이 낮아져서 중심 부분에 오목한 소목노유가 만들어진다 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 입자들이 컵 가장자리로 쏠린다 했다 해가 그지? 물의 중심 입자들이 컵 가장자리로 쏠린다 했으니까 가장자리의 수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힘을 더 세게 하면 가장자리의 수면 높이가 더 높아질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5번 틀렸고. 자, 도현이 2번 했죠. 금방 얘기했던 거네. 자, 아까 가장자리에 물 입자의 양이 쏠려서 물 압력이 낮아진다 했잖아, 가운데가. 그러니까 컵 중앙 부분으로 갈수록 물 입자의 양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적어져야지. 그죠? 그래서 가운데가 오목해지는 거예요. 옆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쳐봅시다. 먼저 고친 사람은 손가락으로 쌤한테 얘기해 주시고 뒤에 고친 사람 말해도 됩니다. 맞아요. 옳지, 4번이다, 그지? 자, 컵 속에서 회전하는 물의 압력이 커진 부분은 수면이 높아진다. 아까 물의 압력이 낮아지면 오목한 소용돌이가 만들어진다 했잖아. 오목한다는 건 파진다는 거지. 낮아진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물 압력이 높아지면 수면 높이는 높아지겠지. 자, 이렇게 여러분 과학기술 제재에서는 반대의 경우를 가지고 문제를 내거나 선지를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뭐 낮아지면은 높아지면 뭐 이런 식으로 반대의 케이스를 기억해 놓으세요. 자, 나머지는 22번에 1번 물이 회전할 때 원심력과 압력은 서로 관련이 없다라고 했는데 아까 원심력이 작용한다고 했네. 그리고 물의 압력이 낮아져서 소용돌이가 만들어진다고 했네. 그러니까 1번 틀렸고. 자, 3번 컵 반지름이 클수록 아까 여기 반지름에 비례하여 원주 속도가 증가한다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컵 반지름이 클수록 물을 회전시키는 에너지의 크기, 다시 말해서 원주 속도가 더 어떻게 했노? 증가하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23번 니은 각속도가 똑같아져 하는 거 나온다. 23번으로 가죠. 아까 기억은 가운데가 오목한 소용돌이였다, 그죠? 자, 도현이 지수 보자. 도현이 몇 번 했더라? 2번이요. 그럼 지수가 4번 했겠네. 자, 각속도는 회전하는 물체의 단위 시간당 각도 변화 비율, 즉 물 전체의 회전 속도 라고 했어요. 그래서 회전이 충분히 안정되면 각속도가 같아져서 팽이가 돌듯이 물 전체가 고체처럼 회전한다 했죠. 그러니까 각속도가 회전 중심에서 멀든 가깝든 상관없이 일정하게 회전한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단위 시간당 각속도가 변하는 비율이 수시로 달라지겠고 여기 각속도가 똑같아져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수시로 달라지지 않겠죠. 자, 4번 강제 소용돌이의 수면 어느 지점에서나 원주 속도는 항상 같겠군이라고 했는데 아까 여러분 원주 속도는 여기 보면 반지름에 비례해서 원주 속도가 증가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면의 어느 지점에서나 원주 속도가 항상 같은 게 아니고 반지름에 비례해서 멀수록 원주 속도가 증가하겠지. 여기 멀수록 반지름에 비례해서 원주 속도가 증가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 도현이랑 지수랑 고쳐보십시다.
자, 일단 도현이가 1번 했으니까 1번 왜 틀렸는지 보자. 각속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빨라지겠군 이라고 했는데 아까 여기 용기 안에 물이 회전 운동을 유지하려면 에너지를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힘을 인위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결국 시간 어떻게 되겠네? 점점 느려지겠죠. 그리고 멈추겠죠. 그럼 2개 남았나 봐. 자꾸 웃기만 하지 말고. 모르겠어요. 지수는요? 자, 지금 보면 봐봐. 지금 아까 각속도는 똑같아진다 했잖아. 그 대신에 거리에 따라서 뭐는 달라져요? 원주 속도는 달라져요. 그치? 자, 그러니까 23번에 3번. 각속도는 회전 중심에서 가깝든 멀든 지금 상관이 없지? 각속도가 똑같아져. 라고 했잖아. 자, 그런데 5번이요. 강제 소용돌이는 자유 소용돌이와 같은 원주 속도 분포로 보이겠군이라고 했는데 강제 소용돌이는 중심으로 멀어질수록 원주 속도가 빨라진다 했죠. 자유 소용돌이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원주 속도가 느려진다 했죠. 그러니까 같은 분포로 보이겠군이라고 하면 틀리겠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그래프, 그림이 나온다. 그치? 아까 그림과 관련되는 부분 문제가 21번 문제였어요. 자, 숟가락으로 컵 안에 강제 소용돌이를 만든 후 숟가락을 빼고 일정한 시간 동안 관찰하면, 자, 숟가락을 빼고 일정한 시간 동안 관찰한다는 거는 인위적인 힘을 제거한 거예요. 강제로 회전시키는 힘을 제거한 거. 지금 이렇게 돌리는 걸 멈춘 거예요. 자, 그러면 가운데에는 강제 소용돌이가, 주변에는 자유 소용돌이가 만들어진대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걸 뭐라고 한다? 랭킨의 조합 소용돌이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 랭킨의 조합 소용돌이라는 거는 자유 소용돌이와 강제 소용돌이가 더해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조합 소용돌이인 거죠. 자, 그래서 전체를 강제로 회전시키는 힘을 제거했을 때, 다시 말해서 숟가락을 뺐을 때, 이 말이야. 숟가락을 뺐을 때, 자, 바깥쪽에서는 원주 속도의 바깥쪽이죠. 이거 가로축이 반지름이니까 이쪽이 지금 바깥쪽이잖아요. 자, 바깥쪽에서는 원주 속도가 점점 떨어지고, 자, 그리고 중심에서는, 여기가 중심이지 지금. 중심에서는 원주 속도가 유지가 된다는 거지. 이런 상태에서 조합 소용돌이에서는 소용돌이 중심에서 원주 속도가 최소가 되고, 강제 소용돌이에서 자유 소용돌이로 전환되는 지점. 그럼 여기가 지금 자유 소용돌이에서 강제 소용돌이로 전환되는 지점, 여기겠죠. 여기 딱. 자, 여기에서 원주 속도가 최대가 된다. 맞네. 여기서 원주 속도가 최대가 된 거 맞네요. 그림이랑 같이 보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합 소용돌이 예로는 뭐가 있다? 태풍의 소용돌이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24번을 풀러갈 건데 여기서 뭐를 하나 더 볼 수 있냐면 진짜 21번에 1번 선지도 해결할 수 있어요. 이제 나머지 선지들은 다 제시문하고 1대1 대응으로 바로 지워질 건데 21번에 1번만 1대1 대응으로 바로 안 지워질 거거든. 추론이 아주 약간 필요해요. 자연에서 발생하는 소용돌이는 모두 자유소용돌이라고 되어 있지. 근데 여기 태풍. 그럼 태풍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소용돌이잖아요. 근데 태풍은 무슨 소용돌이래요? 조합 소용돌이래요. 그러니까 모두 자유소용돌이다라고 하면 틀리겠지.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내용이 안 나와서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2번부터 5번은 그냥 속어법으로 다 지워가지고 나머지가 다 맞는데 그래서 1번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정확한 근거를 찾으려면 요 태풍을 통해서 근거를 찾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24번을 가면 되겠네. 자, 태풍의 중심부는 태풍의 눈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태풍의 중심부, 태풍의 눈.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여기
중심부에는 아까 뭐가 만들어진다 했지? 강제 소용돌이가 가운데는 강제 소용돌이가 만들어진다 했죠. 그치? 자, 그러니까 강제 소용돌이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강제 소용돌이와 자유 소용돌이의 경계층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면 자유 소용돌이와 강제 소용돌이의 경계층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까 여기겠네요. 아까 여기가 뭐였더라? 태풍의 벽이라고 여기 되어 있다, 그지? 그리고 원주 속도가 최대가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바람이 어떻겠습니까? 강하겠죠. 그리고 이는 그림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한다? 이 자유소용돌이와 강제소용돌이가 만나는 지점에 해당한다. 그래서 자유소용돌이와 강제소용돌이의 교차점. 자, 그러면 모두 맞는 걸 찾으면 치수에 몇 번 되죠?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특정 문단, 요 문단만 읽어도 이건 풀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한 문제가 남는 거잖아. 몇 번? 25번. 분체 분리기. 자, 그림이랑 같이 보면서 이해하자고 했었어요. 자, 이러한 원리를 적용한 분체 분리기는 기체나 액체의 흐름으로 분진된 호란물을 분리하는 장치이다. 우리 청소기 같은 경우, 진공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기체의 흐름을 이용해서 분진, 먼지 같은 것들을 분리해내는 장치인 거죠. 자, 혼합물에 작용하는 원심력도 이용하기 때문에 원심 분리기. 그리고 공기의 흐름이 기상 형태의 사이클론과 비슷해서 사이클론 분리기라고도 부른다. 자, 분체 분리기와 원심 분리기, 사이클론 분리기는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자, 예로 사이클론식 청소기를 이제 들어줄 겁니다. 이걸 잘 그림하고 25번을 보면서 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보니까 오답을 했을 때 4번, 5번 오답을 했고 지수가 아마 이 문제를 답 체크를 안 했을걸요. 맞지? 자, 그럼 보자. 자, 원통 아래에, 자, 지금 여기 원통부가 보여요. 가의 원통부가. 자, 원통 아래에 원추 모양의 통을 붙이고, 자, 원추부가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 혼합상자가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구성요소. 늘 구성요소가 나오면 기능 역할이 중요하다 했어요. 기능 역할. 자, 그런데 내부 중앙에 별도의 작은 원통이 여기 4통이 있다. 자, 그럼 구조가 이해가 됐고요. 자, 혼합물을 함유한 공기를 원통부 가장자리, 여기 원통부 가장자리 입구를 통해서 혼합물을 포함한 공기를 이제 이게 원통부 가장자리를 따라서 소용돌이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흘려보내면 자, 혼합물에 원심력이 작용해서 소용돌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혼합물은 원통부와 원추부 벽면에 충돌을 해서 어떻게 된다? 바닥에 쌓인다. 그죠? 자, 유입된 공기는 아래쪽 원추부로 향할수록 원주 속도를 증가시키는 자유소용돌이를 만들고, 자, 그럼 여기 원추부에서는 자유소용돌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반지름이 작을수록 아까 중심에서 최대 원주 속도를 내는 거예요. 자, 원추부 아래쪽에서는 강해진 자유소용돌이가 돌면서 강제소용돌이를 만들어낸답니다. 자, 자유소용돌이가 강제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강제소용돌이는 아까 반지름에 비례해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원주 속도가 어떻게 된다 했지? 증가한다 했죠. 자, 그래서 용기 중앙의 4통에서 혼합물이 없는 공기로 흐르게 되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백이 된다. 공기가 빠져나간다는 뜻이겠지. 자,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25번. 일단 4번하고 5번을 먼저 보실게요. 자, 라의 지름이 커지면, 자, 4통의 지름이 커지면 라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소용돌이의 원주 속도는 빨라지겠군. 아까 여러분, 자, 반지름에 비례해서, 이건 강제 소용돌이니까 반지름에 비례해서 원주 속도가 증가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커지면 원주 속도는 빨라지겠군. 4번 맞는 거고요. 자, 5번. 만약에 산업용으로 돌조각을 분리한다면 가나나의 충격으로 마모. 그럼 여기서 돌조각이 혼합물일 거잖아요. 이 혼합물들이 아까 어떻게 된다 했냐면 원추부와 원통부와 원추부 벽면에 충돌해서 바닥에 떨어져서 쌓인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 벽면이 마모에 강한 소재여야 이게 안 깨지겠죠. 빨리 안 닳겠지. 그럼 4번하고 5번은 맞네요. 그럼 1, 2, 3번 중에 답일 겁니다. 찾아보시죠.
맞아요. 또 도연이 내보고 웃는다. 빨리 찾아. 지수만 찾으면 됩니다. 지수 찾으면 얘기하세요. 응, 3번이지. 자, 1번부터 보자. 자, 아까 가에서는 소용돌이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했는데 그때 원심력이 작용한다 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자, 그리고 2번. 가보다 나에서 소용돌이의 원주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겠군 이라고 했는데 여기 아까 보면 원추부 아래로 향할수록 원주 속도를 증가시키는 자유 소용돌이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지? 그러니까 아래로 갈수록 원추 속도가 증가하겠네요. 그럼 3번은 왜 틀렸을까요, 도연아? 혼합물이 없어? 이거 아까 5번하고 연결될 건데. 아까 산업용으로 돌조각을 분리한다면 이 돌조각이 아까 뭐라 했노? 혼합물이잖아. 맞죠?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된다고? 여기 벽체에 충돌해서 아래로 쌓인다 했지. 그러니까 외부로 배출된다라고 하면 틀린 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 같은 게 나오면 제시문의 어떤 특정 문단, 한 문단이나 두 문단 정도를 그림으로 표시하는 구조도가 나오는 걸 거기 때문에 글하고 그림을 같이 보면서 25번 문제는 읽으면서 바로 지워나가 버리셔도 훨씬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